KAI 전투기 KF-21 일반인 최초 공개. KF-21 전투기의 9차 비행 이륙. 2022 사천 에어쇼가 3년 만에 열린 가운데 KAI가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항공기 전시와 함께 홍보 전시관을 열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FA50, KT-1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AI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국산 항공기를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KAI 에비에이션 센터와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도 마련된다. 제5회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비전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항공인의 밤도 진행되며 제22회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도 경상국립대에서 개최된다. KF-21 보람에는 출고식 및 최초비행 성공 축하 기념행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지만 일반인이 직접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국산 헬기인 소형무장 헬기 LAH 도 사천 에어쇼 개막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동 시범을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2 사천 에어쇼에는 총 9개 분야 110개 항목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에어쇼의 하이라이트인 블랙이글스의 고개비행이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7월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 2022에 10년 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KAI 관계자는 3년 만에 열리는 사천 에어쇼를 통해 지역 대표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2022 사천 에어쇼를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I는 KF-21 보람회의 시연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소음 경감을 위해 KF-21 보람회는 해상에서 시연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연비행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KAI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이하 KAI은 지난 20일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30개 협력사와 함께 경남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30개 사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를 포함한 경남도 협력사는 자금 지원을 통한 협력사 금융부담 해소 및 성장활력 촉진, 고용 안정을 통한 협력사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 효율성 강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한 상생자금 이자 지원과 경영위기 긴급자금을 3년 연장해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한다. 또한 청년채용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내일채용공제 지원 규모와 내용도 확대될 계획이다. 내일채용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매달 일정 공제금을 내면 지자체, 모기업, 중소기업이 공제금을 더해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장기근속 지원제도다. 추가로 올해 만료 예정인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상생협력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해 협력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돕는다. 이밖에 KAI는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 우대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구영 사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최근 완제기 수출 성공과 기체사업 의 회복 단계 진입 등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며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는 항공우주의 본고장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치를 통해 전문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복합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KAI는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대중소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동반 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중소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년에 이어 연간 약 100억 규모의 단가 인상을 비롯해 경영회복을 위해 약 200억 규모를 지원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선도기업 의상에 맞는 상생협력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 2. 플라이트 글로벌, 불안한 KF-21의 미래, 해외 항공 카르텔의 불편한 시각을 대변한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 기사의 문제점과 그 빌미를 제공한 중앙일보. 지난 2021년 12월 20일 조선일보의 원선우 기자는 59대의 F-15K를 2034년까지 대당 627억, 총 3조 7천억의 비용을 들여 개량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2005년 F-15K를 도입할 때 비용이 대당 1260억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약 15년 후 개량하는데 도입비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개량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제가 KKMD 260화 F-15K 59대 업그레이드 5조, 일본 F-15J 98대 업그레이드에도 5조, 어이없는 보잉의 요구가 입증해준 KF-21의 존재가치 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보잉은 원래 F-15K 업그레이드에 4조 3천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이 협의를 통해 이를 3조 7천억까지 낮췄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낮춘 만큼 F-15K 업그레이드 사양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도 F-15J의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AGM-158C와 일부 전자장비의 통합을 포기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30% 낮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가의 방산무기 도입 사업은 도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입국이 갑이고 수출국이 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실전 배치가 되고 나면 갑과 을의 지위는 어느새 뒤바뀌게 됩니다. 전투기만 해도 수명주기 동안 수리, 정비 및 업그레이드 같은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입가의 50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교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는 운용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도 전투기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는 방산무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면 공장 등에 설치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공장주가 갑이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단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설치업체의 요구에 끌려 다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장주가 이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체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업체를 많이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8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에 전투기를 수출하여 돈을 벌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게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세금을 빨아먹는 블랙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FA-52나 KF-21 같은 국산 전투기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960년대에 개발되어 이제 그 수명이 끝나가고 있는 F4, F5를 대체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KF-16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만약 KF-21이 설계한 목표대로의 성능만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공군 전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은 갑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그 시기를 앞당기고 늦출 것이냐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명제의 당위성은 그 어떤 논리로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2021년 12월 23일 해외 항공 전문 잡지 플라이트 글로벌의 그렉 월드론이 쓴 기사를 읽어본 후 객관성이 떨어지고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해외 거대 항공 카르텔, 글로벌 항공업계, 이 보는 관점에서 글이 쓰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KF-21이 2022년에 예정된 첫 비행 테스트를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점검과 조립을 위해 점검창을 열어놓고 일부 분해되어 있었던 KF-21 보라매의 모습을 보고 엔진과 착륙 기어를 포함한 KF-21 시제기의 대부분이 해체되었다고 보도한 국내 중앙일보 위 기사를 상세한 조사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도 그렇고,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KF-21이 쌍발 엔진과 운용 유지비를 문제 삼는 부분에서도 그런 편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기사다. 다분히 의도적인 폄하가 느껴진다. 글로벌 항공업계의 텃세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KAI의 입지 및 신뢰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기사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2021년 12월 23일 플라이트 글로벌이 게재한 기사 이즈 서울 SKF-21 파이터 안 익스포트 스타인 웨이팅을 번역해보겠습니다. 번역 중간중간에 역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번역을 마친 이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진척 상황을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항공우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맥도넬 더글러스의 F4와 노스롭 F5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첨단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120대는 대한민국 공군에게 그리고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 공군에게 50대를 제공할 예정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T-1 기본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에 뒤를 이어 KF-21 보라매 역시 방산 수출 분야의 스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1970년대에 개발되어 그 수명이 다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장기간 상당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에 있을 정말 중요한 이정표는 바로 KF-21의 첫 비행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의 2022년 천여 비행 성공에 전념해왔다. 그래야 2026년으로 예정된 실전 배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엔진 2개를 탑재한 쌍발 엔진 전투기 KF-21은 2021년에 상당히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2021년 4월 KAI 사천 공장에서 첫 시제기를 계획대로 출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KF-X로 알려졌던 이 신형 기체는 공식적으로 KF-21 보라매로 명명되었다.